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연휴 잘 보냈고요. 이틀 동안은 저도 푹 쉬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또 다시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저출산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중에 좋은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문땡땡땡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성으로 인한 저출산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1번, 여자는 배고플 때 결혼을 생각하고 남자는 배부를 때 결혼을 생각한다. 일단 여성 부분은 뒤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 시청자들의 한 85%가 남성이시더라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맞죠. 이건 확실히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그리고 어떤 재산 같은 거를 이루고 나면 결혼을 생각합니다. 이 종족 번식의 DNA가 이게 다들 있잖아요. 요즘은 좀 거세하는 분들도 스스로 거세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능적으로는 확실히 그때부터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전에는 좀 꺼리는 분위기죠. 그리고 사실상의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시작 소득은 같습니다. 예, 지금은 취업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남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평등하죠. 시작점은.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도 뭐 여자라고 급여를 작게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소득이 적은 경우는 일을 좀 많이 안 하죠. 남자들은 좀 힘든 일들도 좀 위험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 남자들은 야근이라든가 주말이라도 일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나는 거지. 일단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없죠. 남녀 특히 20대 30대에서는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상위 소득을 가진 남성이 아니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뭐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의 경제력을 보니까 아마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즉, 올려치기가 더 높은 상위 등급의 남성만을 원합니다. 즉, 여성들을 올려치기 말하는 거죠. 즉,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심지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남자가 오히려. 즉, 독박 징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인 배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더 올려치기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분도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소득이 일정 이상 사치를 부려도 되는 만큼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누리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줄 남자가 아니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의 소비를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소득은 사실 엄청나게 좋은 직업을 가진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직,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소득 해봐야 300 근처, 뭐 200, 300, 여기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여기 거의 다 몰려 있음에도, 실수령 기준으로 다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해외여행을 가고 호캉스를 가고 맛집 투어를 가고 명품을 사고 뭐 요즘은 뭐 10만 원짜리 넘는 뭐 망고를 먹고 막 하여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비를 젊었을 때 미혼 때 누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거를 못 누리게 되겠죠. 못 누리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전에 미혼 때 자기가 살아왔던 거를 어느 정도 유지해 시켜줄 수 있는 남자의 소득이 있는 남자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느낀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거 진짜 실제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소득이 특별히 많지 않은 남자랑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미혼 여성일 때 누렸던 거를 못 누리면서 불만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남편한테 화를 내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것도 이런 원인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지 않으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소득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여자는 배고플 때 결혼을 생각하고 남자는 배부를 때 결혼을 생각한다. 자, 일단 남성 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2019년도 이제 KBS에서 나왔던 그 기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사 제목은 말씀드릴게요. 무전 불혼의 시대. 결혼은 안 하나 못 하나. 요거의 기사인데, 자, 요 기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거예요. 20.3입니다. 혼인율입니다. 30대 남성 임금 근로자입니다. 임금 근로자 혼인율인데 10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확실히 비례관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분위 같은 경우는 86.3, 9분위 같은 경우는 80.2. 그러면서 확실히 정비례 관계를 보여요. 자, 이거는 뭐 남자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유지가 된다. 이게 보통 이제 소득이잖아요. 이 소득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고, 그래서 이거랑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30대 남성 임금 근로자의 혼인율 비교입니다. 왼쪽은 2008년이고 오른쪽은 2018년이에요. 상위 10% 같은 경우는 92, 2008년도에는 92, 거의 다 결혼 다 했네요. 그리고 2018년에도 86,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하위 10%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0대 남성의 57%가 그래도 결혼했습니다. 소득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2018년도에는 20%로 확 주저앉아요. 즉 2008년도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반 이상은 결혼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보면, 물론 이제 소득의 양극화도 물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2008년도, 이게 정확하게 언제 시점인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집값이 급등락이 심했던 지점이긴 한데, 그래도 2018년도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집값은 쌌어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소득의 양극화는 2018년도에 더 벌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는 여성분들의 어떤 가치관, 즉 아까 앞에서 그 댓글 써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소득 차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보다 더 남자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그 관점, 상향혼에 대한 게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이게 5년 전 자료잖아요. 5년 전 자료라는 거 감안하면 지금은 이것보다 더 안 좋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안 좋아서 10%나 나올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십시다. 30대 여성 임금 근로자 혼인율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소득이 가장 작은 1분위는 87.3, 2분위는 74.7. 그런데 이제 3분위부터 7분위 때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58, 59, 56, 57, 58. 아마 여기가 소득이 거의 2, 300 정도에 몰려있는 때일 거예요. 그리고 8분위는 64.8, 9분위는 68, 10분위는 72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인터넷에도 이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성들이 소득이 적으면 결혼을 많이 한다는 근거로 이거로 삼긴 하는데, 근데 이 통계 자료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여기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요 방금 그래프가 지금 방금 이 U자형 그래프가 이건데, 여기서 김유선 이사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성과 달리 선후 관계를 바꿔서 봐야 한다. 왜냐고 하면 혼인율은 말 그대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돈이 없는 여성이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질 낮은 일자리에 뛰어들다 보니 저소득층 집단의 혼인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보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0대 뭐 결혼하는 시점에서의 여성의 임금 근로자의 혼인율로 봤다면 맞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여성 중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키우고 뭐 그러느라고 원래 있던 직장은 그만두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U자가 나온 거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거는 더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뭐냐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요 보시면 확실한 비례관계예요. 소득에 따라서 비례관계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비례관계가 아니다. 즉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는 그래 뺍시다. 뭐 빼고 본다고 했을 때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같은 경우는 옆으로 행보를 해버립니다. 행보를 해버리고 소득이 많은 8분위, 9분위, 10분위도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자, 남성들 같은 경우는 10분위가 86이에요. 여성들은 72밖에 안 돼요. 9분위, 남성들은 80, 68.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혼인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고 이 기사가 2019년도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안 하는 현상, 즉 페미들이 난리치는 전성시대가 이루어진 시점인데 확실하게 보면 남자들하고 다르다. 즉 여자들은 자신보다 상위 소득을 가진 남성들을 원하고 자기와 상위 소득을 가진 남성, 그리고 물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가 뭐 전세, 매매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시부모들 같은 경우도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키는 뭐 180은 돼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 육각형을 원하니까 뭐 굳이 그런 남자 없는데 내가 그래도 뭐 소득이 그래도 뭐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되는 분들은 굳이 내가 결혼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 바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 자료 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성분들은 소득이 확실히 옛날보다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나타난 것 같다. 그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자료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부모로부터, 드라마로부터 배운 겪어보지 못한 가부장적 폐해에 대한 피해의식이다. 부모님 세대들, 지금 20대, 30대의 부모님 세대들이 보통 이제 586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20, 30대 여성분들은 직접 겪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뭐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겪었는데 특히 어머니들로부터 너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사랑 별거 없더라. 돈이 최고다. 너네 아빠 봐라. 등등.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살림하는 어머니들로부터 피해의식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리고 배운 세대가 현재 20, 30대 여성들입니다. 공주 대접 받으면서 컸지만 어머니로부터 배운 뼛속까지 박힌 피해의식은 더 이상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요. 진짜 이것도 한번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거죠. 예전에 그 여론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41.4, 낮은 소득이 10.9, 주택 마련 비용 8.3, 결혼 비용 7.9.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없어서 남자는 결혼을 못하는 거고,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상대 남성의 조건, 상대방이 남자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댓글 쓰신 시청자분 말씀처럼 어머니들로부터 돈이 최고다. 돈 없는 남자 만나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고생한다. 그럴 거면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 시대의 사회상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나는 솔로다 14기 같은 경우 봐도 뭐
갑자기 뭐 40대 넘은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결혼 시장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임신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분들이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나오고, 요즘 드라마를 보더라도 나이가 많은 여주가 많습니다. 40 전후 되는 여성 주인공들이.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미혼 여성들이 주 시청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드라마에 봐도 그런 거 많죠. 이제 뭐 시댁에서 뭐 며느리를 뭐 괴롭힌다든가. 요즘은 사실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요즘은 그 시댁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고들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거 정말 없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가 본인들은 사실 그렇게 피해를 겪은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머니가 겪은 걸 왜 본인한테 그걸 투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저도 그 지금 20대 30대 이상의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어떤 부당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은 본인 스스로에서 끝내야지, 그거를 왜 딸한테 그거를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시키는지, 그게 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은 옛날처럼 뭐 시댁들이 그렇게 막 괴롭히고 시부모들이 괴롭히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시누이가 괴롭히고 이런 것도 이제 없는 세대고,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 가정 맞벌이를 하더라도 서로 많이 도와주고 또 그러잖아요. 뭐 속된 말로 여성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일 마치고 와서 남자들이 또 많이들 일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같은 상황이가 아닌데 부모들이 너무 그 딸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즉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분 말씀도 맞고, 물론 이 저출산과 이제 이 혼인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쌓여가지고 누적되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